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냐?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. 프란츠 카프카가 했던 말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에 나온 말인데요.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읽고 있었지만 제 독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고 독서의 기쁨을 알게 해준 책은 오직 이 책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책, 박웅현의 책은 도끼다입니다. 지금 이 순간도 무수히 많은 새로운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, 어떤 책이 나랑 더 잘 맞을지를 아는 것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의 여부와는 별개로 항상 어려운 일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. 아직 독서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누군가가 추천해준 책은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이 책은 저자 박웅현이 읽은 책을 강연의 형태로 소개한 책입니다.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인문학의 중요성과 이를 통해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인데요. 그럼 인문학을 알면 과연 뭐가 좋을까요? 물론 인문학을 안다고 해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고 대형 아파트, 세련된 스포츠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저자는 인문학을 알면 밥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밥맛이 좋아진다고 말합니다.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긍정적 삶의 자세를 통해 삶의 풍요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. 이 책에는 그런 삶의 풍요를 느낄 수 있는 보석과도 같은 문장이 가득한데요. 책을 읽으면서 잊혀지지 않는 문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. 전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작가 김하영은 지중해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. 푸른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황금빛 방울처럼 딸랑딸랑 울리던. 그런가 하면 작가 김우는 수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수박은 천지 개벽하듯이 갈라진다. 수박이 두 쪽으로 벌어지는 순간 앗 소리를 지를 여유도 없이 초록은 빨강으로 바뀐다. 돈과 밥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필시 흥부의 박이다. 이러한 표현들을 처음 맞았을 때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. 같은 한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고해야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?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 표현 능력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도 물론 느꼈는데요. 중요한 건 이런 표현들을 마주하고 나니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넓어지고 풍요로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. 이전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아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. 거리에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황금빛 방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한편 수박이 신비함을 가지고 있는 소우주로 느껴지기 시작했으니까요. 카프카의 말대로 좋은 책은 그야말로 얼어붙은 감성을 깨부수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도끼일 수밖에 없습니다. 독서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은 수없이 많지만 책은 도끼다는 그 중에서도 꼭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저와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유의미한 책으로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